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 후스퍼의 잠재적 우승 확률이 상당히 낮은 0.2%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실수함 없이 공식 기록을 하고 있는 사파리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 토트넘이 그다지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외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토트넘 후스퍼의 이번 시즌 활약에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의 지난 시즌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팔계집처럼 부패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어쩌면 예상 가능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미근한 중간 순위인 8위에 머물렀고 유럽 축구 대항전에 출전하는 것도 실패, 운영하는 모든 컵 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 그래서 이번 시즌이 무의미해짐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콘테 감독의 임기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휘 기간 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에이스 해리 케인은 연합을 떠나 그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대회전의 낙폭이 깊었던 토트넘 후스퍼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며 홈런 스윙을 휘두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전략은 팀의 실력을 사려깊게 향상시켰고 전 포지션의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팀의 선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리 케인의 빈자리는 톱으로 우뚝 선 손흥민이 메우면서 제임스 매디슨이 완벽한 동반자로 나서 주었습니다.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사르는 지난 시즌의 부진을 차근차근히 극복하며 토트넘 중원의 주요 동력권이 되었습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매 경기마다 백사장 용의 강인함으로 위고 요리스의 존재를 그림자로 만든 반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베흐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팀의 수비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매 경기마다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반영하는 결과들을 생성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토트넘 후스퍼는 리그 내 10경기에서 무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강력한 상대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선두를 유지하면서 우승 후보자로서의 주목받는 리더 포지션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첼시전에서는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2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큰 악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유지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리는 등 팬들을 깊은 감동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결국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첼시에게 1대4로 패하면서 리그의 11번째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했고 또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전에서도 후반 막바지에 연속 실점을 당해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0경기 무패 행진 이후에는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트넘 후스퍼의 리그 순위는 4위까지 추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장 7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점수 격차는 단지 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에서 승점을 차근차근히 쌓아나가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 가능성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반응은 토트넘 후스퍼의 우승 가능성을 예상보다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롭타의 통계를 이용하여 프리미어리그, PL, 구단들의 우승 가능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토트넘 후스퍼의 우승 가능성이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의 무의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무시해도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에도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가능성 있는 우승자로 예상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압도적인 87.1%였습니다. 이외에도 리버풀은 7.2%, 아스널은 5.3%, 아스톤 빌라는 0.1%의 우승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대안 쿨루셉스키의 이름이 제기된 질문은 그가 손흥민보다 윌리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의문은 다소 놀라울 수 있지만 그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은 바로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는 것입니다. 최근에 쿨루셉스키는 14일 한국 시간에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프리미어리그, PL에서 가장 뛰어난 5명의 윙어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현저하게 주목받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쿨루셉스키가 뽑은 PL 역대 최고의 윙어 5위는 그의 토트넘 클럽의 선행자인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베일은 토트넘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서 그는 리그에서 인기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잠재력이 크게 터진 뒤에
그는 오랫동안 PL에서 활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복한 짧은 시간에 그는 PFA 올해의 선수 2회 수상, 올해의 팀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등을 포함한 매우 특별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분명히 그는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4위가 과거에 첼시에서 뛰었던 그리고 현재는 풀럼의 선수로 플레이 중인 윌리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윌리안은 그의 빠르고 존재감 있는 플레이로 PL 2회 우승, FA컵 우승 등 여러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자르와 함께 첼시의 공격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3위를 차지한 이는 모하메드 살라, PL의 현역 최고의 선수는 별로 깜짝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살라는 첼시에서 잘 못했지만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퍼포먼스로 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피파 올해의 선수 3위, PL 득점왕 3회, PL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선수 2회, 올해의 팀 3회를 포함한 출중한 커리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그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 윙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PL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인 호날두는 PL 역사에서도 가장 최고의 윙어로 꾸준히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그는 공격수로서의 도전을 시작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화려해 보이는 스킬과 거침없는 득점력으로 이른바 파괴적인 윙어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스키가 전체 중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PL 역대 최고의 윙어는 에당 아자르였습니다. 아자르의 공로는 그의 수여된 상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UEFA 올해의 팀 2회, PL 올해의 선수, PL 도움왕 1회, PFA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4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첼시 시절에는 쉽게 말해 PL의 광으로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약간 아쉽습니다. 베일, 살라, 호날두, 아자르는 모두 그 자리에 걸맞게 언급됐지만 윌리안보다는 손흥민이 고려 대상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흥민이 PL 득점왕, PFA 올해의 팀 등의 개인상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윌리안을 초월한 선수라는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발롱도르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중요한 선수인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